데이터 분석 과정을 알고 있어? 주제 설정, 데이터 수집, 분석, 도출, 스토리텔링. 오늘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와 빅데이터 구분하는 방법들을 살펴볼 거고요.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또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이 어떻게 정의되어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불렀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학습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와 빅데이터, 굉장히 용어들을 계속해서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커먼 팩터, 중심에 있는 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부수적으로 빅이 붙은 거는 거기에 데이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양이 많더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종류가 많더라.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속도들이 굉장히 빠르더라를 고민하는 것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데이터와 빅데이터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의 분석 과정, 지난 시간에는 분석 과정을 봤었을 때 진단한다, 예측한다, 처방한다, 묘사, 분석으로 우리가 봤다면 이제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하나를 들여다보면, 전에는 크게 봤다면 이번엔 하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제 과정들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심층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거야 라는 건 동일합니다. 주제를 설정합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어떻게 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지역에는 너무도 많은 차들이 밀리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그렇지 않죠. 우선은 데이터들의 흐름도를 우리가 보려면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죠. 자동차들이 시간별로 어떻게 모이는지부터 관찰을 한다면 데이터 수집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설정됐고요.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결정했고요. 그럼 데이터들을 모았어요. 자, 모은 가운데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분석 속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도출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득을 하는지, 이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크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간호사였습니다. 네, 1853년에서부터 1856년에 크림 전쟁이 있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이팅게일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나이팅게일은 과학적인 사고를 발휘를 하게 되었죠. 자, 들여다보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이유로 알게 되었고요. 그 이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네요. 아니야, 전쟁 중에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지 어떻게 환경적인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나이팅게일은 분석한 후에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식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숨은 이야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도식화를 해서 대중들이 알아듣는 눈높이로 알려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도구가 통계 도구, 우리가 이제 배우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무질서한 병원의 규율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전염병에 잘 대처하기 위한 사망률이 42.2%에서 2%로 줄일 수 있는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그 숨은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카를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자, 파란색은요, 전염병에서 의한 사망자 수예요. 자, 붉은색은요, 전투로 인한 사망자 수예요. 와, 숫자로 했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림으로 보고 도식화가 됐더니 상당히 자극적이죠. 자, 검정색은 기타에서 사망한 수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서 누가 아니야, 전쟁으로서 사망한 수가 커라고 강조를 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통계 속에서 나오는 도시화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등장하게 된 가장 강한 사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AI가 등장해서 우리 지금에부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나이팅게일이 이미 우리들한테 하나로 제시해 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신기술도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술이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부각하게 된 것은 부수적인 기술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기술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정의된 그 개념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들을 제가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는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빅데이터와 데이터와 빅데이터 한번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한번 볼까요? 예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했죠?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는요, 데이터를 가공한 것을 우린 정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가 붙은 것은 양이 많아졌어. 종류가 커졌어. 종류가 다양해졌어.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류가 많아지고 그러면 처리하는 그 플랫폼도 다 다를 거예요. 자, 글자를 읽는 거와 숫자를 읽는 거와 그림을 읽는 거와 동영상을 읽는 거와 또 홈페이지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거와 모두가 다 다양해요. 이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다 모든 것이 동일한 거에서 흡수를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또 가공하고 또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양을 볼까요? 양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에 그 양을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장한 게 클라우드, 그렇죠? 그 저장소로 우리가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또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 다양하게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처리하는 기술도 다양해졌고요. 분석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분석하는 그 기술들이 숨은 것이 바로 AI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 분석가들 한번 볼까요?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분석을 할까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거야 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 분석하는 과정에는 각각의 전문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건 계열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복지, 어떤 사람은 경영, 어떤 사람은 또 과학, 각각의 도메인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정제하고 크린징하는 거,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준비 작업을 해주는 거는 각각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하게 필요하고요.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분석 방법과 그 도메인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죠. 데이터들이 다양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도메인들이 다양하다. 그들한테는 어떻게 배포할 거야? 이러한 중간에 인, 아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들어오는 인이 빅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공해서 내보내는 것이 금융에도 내보낼 수 있고 환경에도 내보낼 수 있고 문화 등등등 우리는 교육까지도 우리가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진단, 예측하는 그 과정들은 모두 분석 과정을 플랫폼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한 아웃풋을 각각의 영역으로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하면은 빅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플랫폼 안에서 수집, 구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처리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생성하는 플랫폼을 생성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데이터의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통계 속에서의 그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은요, 통계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는 통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계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조금 더 심층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스태티스틱. 영어로는 그렇죠. 통계학과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로부터 미지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추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 어디 많이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단계였잖아요. 데이터들 모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석을 했죠. 그리고서 예측을 했죠. 진단하고 예측했던 과정들이 다 통계 안에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통계를 예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임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만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에 대한 뭐 수요도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관측이 불가하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몇 명인데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인데요. 이 모집단이 너무 크고 방대하고 기준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특성을 끄집어낼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샘플,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그 전체의 모집단과 유사한 작은 샘플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죠? 뭐 1, 2, 3, 4에서 수없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것을 1이 몇 개야, 2가 몇 개야를 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100개를 끄집어냈다고 하면은 어때요? 토탈 100개니까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3이 몇 개고 해서 토탈 합치면 100개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통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포에 해당하는 것들, 모집단에서 분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샘플, 우리가 표본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어. 분포에서 끄집어내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예측을 해요. 아하, 모집단은 이런 성질을 갖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데이터 활용한 생활 속에서의 예측과 한번 전망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구에 대한 부분에 경기를 하는데 투수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에 대한 사례를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 동안에 MT를 가는데 날씨 어떨 거야?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지? 이제 이 부분들을 또 판단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운동 경기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옆에 표를 보시면요. 각각의 운동 선수들, 야구 선수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제 코치나 감독들이 이 선수가 비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경기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경기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예상을 예측할 수 있는 과정들을 또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우선 참고하고 그 다음에 현재 타자 A가 대신에 데이터를 쓸 이제 선수 B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좌타자로서 이 타율이 뭐 0.28인데 왼손 투수에 대한 타율은 4할이야.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떤 선수를 우리가 투입했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날씨 일기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여름에 뭐 MT를 간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 가지? 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앱에서 날씨 보면 뭐 몇 프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확률,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건 통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 분석가들은 장마 전선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또한 예측을 하고 다음 주 주말에 또한 온도까지 또 우리가 전망을 하게 되겠죠. 전망을 하는데 뭐 몇 도입니다인데 맞아요가 아니라 몇 프로의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측이라는 것은 확률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한번 보실까요? 자, 일반적으로 과거의 오래된 지금 자료를 가지고 뭐 19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 뭐 20, 쭉 해서 데이터를 가지면은 부동산들이 이 흐름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경제 분석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왜요? 이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가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숨은 전문가들은 경제 분석과 또한 부동산의 경기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데이터 분석가들은요, 데이터를 분석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각각의 영역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거든요. 이러한 맥락으로 보실 때는 전문가의 도메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데이터 기반으로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내 경험, 전문가가 그랬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온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봤듯이 기간별로 날씨 예측은 기상 상태와 변화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상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죠. 그럼 기간별로 날씨를 예측하려면 자,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우리가 기간별로 날씨들을 예측을 합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미래까지도 예측을 할 때 기상 상태에서의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흐름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의 기간별로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데이터의 기본으로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스포츠 감독이 이제 새로운 작전을 짤 때 상대방의 전략과 선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모두가.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가지고 있을 때 대응하는 전략들이 또한 데이터 분석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뭐 선거철이 되면 뭐 여론조사 하고요. 또 설문조사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정치인, B라는 정치인 누가 이길 것이냐, 뭐 박빙이다, 또 오차가 얼마가 났다, 이러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떤 데이터의 어느 속성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과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통계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게 되겠죠. 그럼 통계 속에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여러 종류의 형식들이 있어요. 그 기술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통계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하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측에 있어서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적인 방법이 사용이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류해야 돼요. 예측이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하지만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은 결국은 직관적인 방법도 사용은 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내 시장의 상황을 예측을 하고요. 국가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시경제, 멀리 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요. 전문가들의 전망과 예측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데이터 기반,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 같이 종합한다면 더욱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이제 표 한번 보실까요? 분야는 날씨, 스포츠, 투자, 정치 네 가지 분야로 봤고요.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합니다. 날짜를 알아야 되겠죠. 날씨 같은 경우는요. 언제 기간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건가? 이제 그 기간들을 결정을 하겠고요.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을 세울 거야? 투자는 어떻게 투자 결정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둘 거야? 정치는 어떤 사람이 당선될 거야?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어떨까요? 데이터 모으는 것들은 그 기성 형태의 변화를 가지고 또 스포츠는 상대방에 포함되는 경기 기록을 가지고 그렇죠. 투자는 경기 변동을 가지고 정치는 여론조사를 할 거야. 데이터들에 대한 또 정의를 내리죠. 전망과 예측, 또 판단, 요 과정들이 이 표에 나왔듯이 예측을 어떻게 할 거야, 전망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술적 분석, 묘사 분석, 그 문제 인지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했잖아요. 그 구축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단하고 또 예측하고 또 과정들이 요 단계가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했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의 데이터에서부터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의미한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빅데이터가 등장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SNS, 로그, 문서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어때요? 수집한 게 너무도 많은 데이터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발전하고요. 인터넷이 보급화되고 완벽하게 모두가 범용적으로 됨으로써 데이터들이 너무도 하루에 나오는 방출되는 데이터들이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빅데이터랍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겠죠. 자, 맥킨지에서 이미 빅데이터의 정의를 내렸어요. 맥킨지는 어떻습니까? 경영 컨설트 회사예요. 데이터 규모에 초점을 맞춘 정의를 맥킨지에서 내렸고요. 업무 중심으로 맞춘 정의를 내는 것은 IDC에서 동일하게 관점의 차이로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규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경우고요. 업무 중심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가 빠른 수집하는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IDC에서 결정했던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출현한 배경은요,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요, 데이터 저장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증가가 하면서 저장 장치가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전에는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운됐거든요. 이러니까 아하, 이제 빅데이터 처리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과정들이 이제 환경의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데이터들도요, 많아지고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등장할 수가 없었는데 분산 병역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하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네요. 그 다음에 CCTV가 발전했네요. 하드웨어의 오픈소스 활성화가 돼버렸네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어요. 아하, 이거 굉장히 쉽구나. 이러면서 빅데이터가 정의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묻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 빅데이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3V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3V 정도면 빅데이터 특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V의 첫 번째 V는 볼륨입니다. 크기, 양이 엄청나게 많아 수 페타바이트 정도 되면 우리가 아하, 이건 빅데이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뭐 동영상이나 뭐 이미지 정도 이제 그런 크기들이 크게 들어가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거기서부터 등장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 부분은 또 구체적으로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형은요, 우리가 그 전에 있는 것처럼 스트럭처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형이라고 하고요. 비정형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림, 동영상, 음성, 형태를 그러니까 구조가 없어요. 지멋대로예요. 이걸 비정형이에요. 그럼 반정형은 뭡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HTML 이런 것도 JSON 이러한 파일들을 우리는 반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속도가 또 하나 나오죠. 세 번째입니다. 정보의 유통 속도. 자, 데이터 구축하는 속도들이 착착착 오는 거. 5G, 6G 이러한 속도들이 빨라지죠. 이러한 것들이 서포트 되어 있을 때 충분할 때 우리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빅데이터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정형, structured. 그러니까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엑셀, 또 데이터베이스, 네, 정형입니다. 반정형은요, 우리가 말한 HTML 얘기했었죠. 어떤 도정된 필드로 저장되지 않은 거. 그래서 XML 또는 HTML 이러면 우리는 반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정형은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메신저 모든 거예요. 뭐 동영상, 이미지, 사진, 뭐 여러 가지들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쓰는 것들, 통화 내용, 이거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등장하면서 빅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빅데이터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정의를 내렸던 게 3V로 정의를 내렸어요.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세 가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이크 동영상이 뜨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떠한 데이터들은 정크야, 쓸모없는 거야, 뭐 깨비지야, 뭐 이렇게 아주 쓰레기 같은 데이터가 많아, 가치가 없어 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인간이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하나는 가치, 데이터 가치 있어? 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value를 하나를 또 추가하고요. 그 의미는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확성이에요. 정확한 거는 이 데이터에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크 동영상이 등장하게 돼서 이거 정말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어? 정확성이 있어를 또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서 우리는 빅데이터의 특징을 5V까지를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5V로 이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요. 데이터 크기, 용량, 다양성, 가치,
또 우리가 말한 정확도까지 다룰 때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구현할 때의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또 이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빅데이터 리터러시, 빅데이터 분석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 구분하셨고요. 또 우리가 지금 왜 이 데이터가 등장하게 됐는지의 이유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B의 빅데이터 특징을 통해서 이제는 빅데이터의 한 단계로 기초를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에서부터 빅데이터로 이제 확대를 했죠. 데이터의 분석 과정 동일하고요. 단지 이제 빅데이터는 5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볼륨, 페타바이트 이상에 대한 엄청난 양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다양성, 이미지, 동영상, 사진, 음성, 모든 거,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비정형 데이터까지를 포함한다. 우리가 그것도 빅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5G, 6G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들을 우리가 고려한다. 벨로시티. 데이터들이 양이 많고 다양한데 데이터에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value. 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들이 정확한가? 그 데이터 거짓 데이터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정확도, 신뢰도가 있는 또 다른 V. 토탈 5개의 V를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빅데이터의 분석 과정을 학습했습니다.